네, 경희 피레타네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아밀로이드증의 발생 기전과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아밀로이드증의 발생 기전과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아밀로이드증의 치료 원칙, 또 치료 방법, 주의사항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밀로이드증의 이제 3대 치료 원칙인데요. 우리가 이제 발생 기전을 잘 이해하면은 이제 치료 원칙이 나오죠. 제일 먼저 이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높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심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열을 가하면서 심부 온도를 높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래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오히려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심부 온도까지 낮추면 됩니까? 자, 이것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심부 온도를 끌어올려서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공이 이제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부위에서 사지 말단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거든요. 열 에너지가 골고루 이렇게 분산 방출이 되잖아요. 그럼 어느 한쪽으로 열이 안 쏠리잖아요. 쏠렸던 부위에서 열이 안 쏠리니까 피부 온도는 내려가는 거고, 자, 모공을 열려고 하면은 심부 온도는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심부 온도는 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이 3대 치료 원칙이 하나가 돼줘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치료가 길어지거나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심부 온도를 올리고 피부 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제일 먼저 한방에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온중 산화지제를 쓰고요. 또 피부의 염증, 피부 온도를 내려주는 청열 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 해표지제를 쓰게 됩니다. 자, 이에 관련된 이제 약으로는 피레토탕이나 피레토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떠한 먹거리를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양학적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비근한 예를 들면 저는 현미보다는 백미를 드시라고 합니다. 현미를 먹으라고 하시는 사람들은 영양학적 관점입니다. 현미 눈에 비타민 A가 많아서 영양적으로는 현미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백미를 먹으면은 당뇨 수치가 올라간다고, 당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자꾸 현미를 권하고 있는데, 현미를 먹게 되면 그만큼 거칠고 소화가 안 되고 분해가 잘 안 되고 그럼 산화가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산화 열 발생도 잘 안 되겠죠? 그럼 산화 먹었던 음식에서 열 발생 양이 줄어들면 심부 온도는 내려가죠. 모공은 닫히고 피부 온도 올라가잖아요. 피부 온도 올라가면 억력은 세지니까 아밀로이드증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 흰밥을 먹어야 되느냐? 흰밥에는 글루코즈가 많죠. 그럼 글루코즈 한 분야당 38 ATP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열 발생량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열이 잘 발생되는 음식을 먹어줘야 심부 온도가 원활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현미보다는 흰밥을 드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의 영양학적 관점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원하시게 되면 저희들은 설문조사를 쫙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심부 온도를 지금 낮추고 있는지, 피부 온도는 높이고 있는지, 모공은 닫고 있는지에 대한 세세한 이 설문조사를 해서 환자분들한테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처방이 들어가니까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활요법인데
어떠한 생활 습생이 심부온도를 올리는 것인지, 또 피부온도를 낮추는 것인지, 모공을 열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요법인데 기본적으로 운동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땀이 날 정도로 흠뻑 해주면 더더욱 좋아요. 근데 겨울에 찬 바람이 부는 또 외부에서 운동을 한다거나 또 물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항시 겨울에는 실내에서 운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심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이러한 거는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 시 주의사항인데, 항시 음식은 좀 부드러운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거칠고 질긴 음식은 피하고, 또 그리고 점성이 너무 높은 음식들 있잖아요. 초콜릿이라든지 올리고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되고, 특히 식품 첨가물, 방부제, 보존제, 항산화제 이러한 가공 음식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염증 치료한다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들은 굉장히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환경적으로 우리가 찬물이라든지 찬 공기는 좀 피해 주시고, 그리고 술, 담배는 당연히 치료 기간에는 좀 삼가해 주시고 또 중단해 주시는 게 더 치료 기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원하시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또 환자분에 맞추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밀로이드증의 치료 원칙, 치료 방법, 주의사항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좀 전 비디오를 좀 봐주시면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아밀로이드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파악이 될 때 우리가 치료 기간도 단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